이번 시간에는 빅데이터 거버넌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빅데이터 거버넌스의 필요성에 대해서 어, 얘기를 해보죠. 음, 지금 여기 10년, 2009년에 이제 80만 페타바이트라는데 이제 엑사죠, 엑사. 800 엑사바이트에서 지금 35 제타바이트, 2020년 올해 35 제타바이트 나옵니다. 그래서 10년 동안에 44배가 44배가 늘어난 거죠. 실제로는 이거보다 더 늘어났어요, 사실은. 네, 더 늘어났는데, 그리고 이제 그 데이터가 이제 크기만 크게 아니라 어, 다양하고 굉장히 데이터 빈도수나 속도가 굉장히 빠르죠. 거기다가 이제 80%는 이제 비정형한 구조화되지 않는 데이터를 갖고 있다. 이 이제 어쨌든 폭주하는 데이터를 얘기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기업의 입장에서 보겠습니다. 3분의 1이 업무 담당자 중 3분의 1은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대로 얻지 못하거나 신뢰할 수 없다. 그다음에 이제 33분의 1이니까 33%고 50%, 그러니까 2명 중에 1명, 업무 담당자 중 2명 중에 1명은 업무에 필요한 정보에 대한 권한이 없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업무 담당자죠. CIO로 갈게요. CIO는 정보 담당자죠. 정보 담당 임원. CIO 중 83%는 비즈니스 인텔리전스와 어널리틱이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의 전략 계획 중 하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그 다음에 CEO 중에 60%는 의사결정을 위해서 빠르게 데이터를 캡처하고 이해하는 향상된 기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CEO들이 많이 깨있는 거죠. 이건 이제 IB에서 나온 빅데이터를 위한 데이터 거버넌스 전략이라는 것에서 발췌한 건데,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는 데이터는 폭증하고 있는데, 어, 뭐 결정적으로 결정적으로 거버넌스가 안 되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문제점. 그래서 폭증한 데이터의 문제점을 해결 방안 한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은 데이터가 올바르지 않고 그래서 분석 결과가 오류가 나더라. 빅브라더스는 뭔가 거대해 보이지 않는 브라더가 지배를 하고 있는 거죠. IT 비용도 증가하고 있고, 규제도 대응해야 되고, 빅데이터가 효과가 진짜 있는 거냐라는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한다. 이런 문제점들이 있는 건데, 결국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빅데이터 거버넌스를 도입하고 적용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빅데이터 거버넌스 통해서 뭐냐면 데이터의 품질을 보장하겠다. 품질을 보장하고, 네,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고, 수면 관리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서 버려야 될 것이 너무 많은 데이터가 쌓이기 때문에 정말 더미가 되는 거죠. 데이터를 계속 수면 관리를 못하면. 그런데 수면 관리를 해서 이게 수명이 다 지났다 그래갖고 반드시 버려야 될 게 있고 다음에 또 써야 될 데이터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잘 관리하는 게 결국 수면 관리죠. 그 다음에 이제 소유권, 오너십과 누가 관리할 거냐. 이걸 명확해야 될 필요가 있고 조직과 인력, 제도 정비를
어? 완전하게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건 이제 니파에서 나온 빅데이터 거버넌스, 지속 가능한 빅데이터 활용의 전제 조건. 여기서 이제 빅데이터 거버넌스의 도입과 적용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한 거죠. 그럼 빅데이터 거버넌스란 뭐냐? 정의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엔 데이터 거버넌스 얘기해보고, 빅데이터 거버넌스 얘기할게요. 데이터 거버넌스 정의를 한번 보겠습니다. 한 기업이나 단체 입장에서 그걸 하나의 회사나 어, 회사나 단체라고 봤을 때 전사적 차원에서 보유하는 모든 데이터에 대한 관리 정책, 그다음에 지침, 표준, 전략의 방향을 수립하고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는 조직하고 서비스를 구축하는 데이터 관점의 관리 체계입니다. 이 데이터를 IT로 바꾸면 IT 거버넌스가 되는 거죠. 그 IT 거버넌스 중에서 이제 IT 거버넌스를 정보 거버넌스라고 하는데 IT 거버넌스 중에서 데이터에 관련된 거를 갖다가 이제 관련 체계를 데이터 거버넌스라고 하죠. 그리고 이런 정책 지침 표준 전략 이거를 다 수립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조직과 서비스를 구축해야 돼요. 목적, 고품질, 결국 가비질을 만들지 않겠다는 거예요. 고품질 데이터 확보와 관리를 통해서 기업에 제공하는 정보 활용을 극대화하겠다. 그다음에 기업의 가치 창출 지속적으로 기여하겠다는 게 데이터 거버넌스의 목적이 됐습니다. 그 데이터 거버넌스 효과로는 예, 리스크가 감소하죠. 리스크는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는데 잘못된 데이터로 인해서 잘못된 의사결정이 나왔을 때 생길 수 있는 리스크. 이게 가장 크죠. 마, 망하는 걸 결정하는 시스템이 안 되죠. 두 번째, 데이터 관리에 대한 비용을 절감하겠다. 왜? 가비지들은 버리자. 수면 관리나 이런 걸 통해서, 라이프 사이클 이런 걸 통해서, 필요 없는 것들은 버려야죠. 그 다음에 데이터 활용도 증대를 통한 데이터 가치 향상, 그다음에 효과적인 데이터 관리 및 진화 이런 것이 데이터 거버넌스의 효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 공급망과 데이터 거버넌스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데이터가 이제 외부에서 오는 것도 있겠죠. 그래서 그 정형화된 데이터, 내부에 있는 정형화된 데이터도 있고 여기서 왔던 컨텐츠나 동영상 같은 스팀 정보도 있을 수 있습니다. 뭐 클릭하는 것도 중에 그 스팀 정보가 될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거죠. 일단 매니징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런 데이터를 인테그레이션 시켜서 인테그레이션은 되죠? 이 잘 조합해서 합한다? 음, 그런 의미로 이제 생각하면 좋겠고 그거를 이제 해서 데이터 웨어하우스라는 데 저장할 수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이게 이제 하드 파일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데 저장할 수 있죠. 그리고 이 데이터에 대한 데이터, 마스터 데이터라고 하는데 그 마스터 데이터 또는 메타데이터라고 해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부분도 같이 어, 얘기하고 그다음 이런 데이터들을 갖다가 분석해야 되죠. 어널라이즈 하는 거죠. 대용량 데이터를 분석해서 업무 분석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사실은 의사결정을 하든지 정책이나 그 향후 방향을 끌고 갈 수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에 대한 그 공급망에서부터 분석까지를 봤을 때 거기서 나타날 수 있는 품질의 문제 가장 큰 문제가 품질의 문제고 그 다음에 라이프 사이클에 대한 수명 주기 라이프 사이클에 대한 거를 다뤄야 되고 보안 문제를 다뤄야 됩니다. 보안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이 표준화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표준화는
데이터를 어떻게 표준하에 따라서 이게 활용도의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품질, 수명주기, 정보 보안, 표준. 이거를 갖다가 통제하는 게, 데이터 거버넌스가 되는 거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 거버넌스는 다시 한번 정리하면 전사기 차원에서 보유하는 모든 데이터에 대해서 관리 정책, 지침, 표준, 전략 및 방향을 수립하고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는 조직 및 서비스를 구축하는 데이터 관점의 IT 관리 체제다라고 정의할 수 있고요. 그 중에서 데이터 거버넌스 중에서 빅데이터에 대응하는 것이 빅데이터에 대한 것만 다른 것이 빅데이터 거버넌스가 되는 거죠. 기존 데이터 거버넌스에 빅데이터를 추가한 게 아니라 이 기존 데이터 거버넌스의 일부가 되는 거죠. 일부. 빅데이터에 관련된 거버넌스만 빅데이터 거버넌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빅데이터 거버넌스를 정의를 다시 해보면 데이터 거버넌스의 일부다. 일부로 빅데이터의 최적화, 그다음에 프라이버시 보호, 가치 창출에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 빅데이터의 품질 관리 체계다. 라는 것입니다. 품질 관리 시스템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존 데이터 거버넌스 체계에서 이 데이터 범위에 빅데이터를 추가하는 거죠. 물론 빅데이터에 데이터에 사실 빅데이터가 포함되어 있죠. 그 다음에 데이터 과학자 같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같은 전문 인력을 추가해서 관련된 정책과 규정을 관리하는 체계가 된다. 이게 빅데이터 거버넌스다. 어, 성격을 보면 결국 정보 거버넌스, IT 거버넌스, 데이터 거버넌스의 일부다. 정책을 제정하는 게 핵심이다. 빅데이터는 뭐를 최적화해야 되냐? 최적화해야 되는데 메타데이터. 메타데이터는 얘기했죠. 데이터에 대한 데이터, 마스터 데이터라고도 얘기도 하고 음, 잘 모르겠으면 우리 그 학사 시스템에 있는 데이터에 대해서 읽을 때 그 각각의 성적이나 학생들에 대한 데이터나 교수나 학과목에 대한 데이터들은 각각의 원래 데이터들이고 그것이 갖고 있는 어떤 성적에 대한 데이터가 있다. 학생에 대한 데이터가 있다. 교수에 대한 데이터가 있다. 그다음에 그 뭐죠? 과목에 대한 데이터가 있고 그런 것들이 어떤 관계를 갖고 있다. 그래서 교수와 그 학생은 과목의 추강 신청을 통해서 결합이 되고 관계를 갖고 있다. 뭐 이런 정보들을 갖고 있는 게 메타데이터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품질 관리를 필요한다. 그 다음에 라이프 사이클 관리, 수명지 관리를 필요하고 프라이버시 보호가 굉장히 중요하죠. 개인정보의 프라이버시 중에 하나죠. 데이터는 기업 가치로 전될 수 있고 그리고 기능 부수들 사이에 자연스러운 긴장을 조성할 수 있다. 잘못하면 음, 저쪽에서 잘못해서 문제가 된다라는 얘기를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잘못해서 할 수 있는 얘기를 필요성, 음, 필요성에 대해 빅데이터 거버넌스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분석 대상의 품질에 대해서 분석의 대상이 되는 데이터의 품질을 확보하는 게 핵심이다. 정제하자, 정제. 정제해서 정해진 품질 수준을 유지하겠다는 겁니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지만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수면 관리. 데이터 수면 관리 못하면 이 폭주하는 데이터에 대해서, 소위 말해 데이터에 맞아 죽는 수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버릴 건 버려야 된다는 거죠. 수면 관리를 통해서.
관리 비용도 절감하고, 데이터를 버리면 관리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또 각종 규제도 대응할 수 있다. 전단 조직의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 품질을 유지하려면, 그 다음에 신뢰성, 믿을 수 있느냐? 품질과 관련된 거죠. 적합성인데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정합성이라고 하는 게 맞을 거예요. 서로가 데이터와 데이터 간의 관계가 이런 것들 서로 일치하느냐, 이런 것들 평가해서 조직 내 활용 가능한 빅데이터의 메타 정보, 마스터 데이터라고 했죠. 메타 정보를 관리할 기업 내 전문가 조직이 상시 필요하다. 그다음에 법 규제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프라이버시 침해나 개인정보에 대한 수집, 활용에 대한 그런 법적 대응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관리할 수 있죠. 요거는 이제 컴플라이언스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법 규제에 대한 대응을 해서 법적 중과성, 그래서 그걸 컴플라이언스라고 하죠. 정형 데이터와 빅데이터의 품질 관리 방법에 대해서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원칙과 조직은 어떻게 정의하냐? 뭐, 지침이나 가이드로 똑같이 합니다. 지침이나 가이드. 근데 정형적인 데이터는 오롯이 매우 강하죠. 그러니까 정형적인 데이터가 이제 우리 학사 관리 시스템에 있는 데이터들이라면 오너십은 누구예요? 학교도 될 수 있고 학생이 자기 성적에 대한 건 학생이 될 수 있고 뭐 그렇지만 예를 들면 빅데이터에서 뭐 페이스북에 있는 데이터를 다 크롤링해서 갖고 왔다. 누가 소유주인가요? 그냥 항상 음, 떠돌아다니는 SNS상에서 있는 데이터들이니까 결국 오너십이 굉장히 약할 수밖에 없다. 빅데이터들은. 그 다음에 이제 품질 관리 대상의 이제 값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어요. 여기는 정형적인 데이터는 전수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중요도 우선순위에 따라서 장기간에 걸쳐 단기적으로 수행을 합니다. 빅데이터는 어떻게 해요? 실질은 표본조사할 수밖에 없어요. 샘플링. 통계적인 표본조사를 할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생성 데이터는 굉장히 정지하기 어렵다. 표본조사밖에 방법 별로 없어요. 구조, 표준화되어 있고, 모델도 잘 되어 있고, 데이터베이스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 관리되고, 데이터 웨어하우스, 모델링 기법을 통해서 그 구조를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빅데이터는 어떻게 해요? 공통 포맷을 정해야죠. 데이터 저장 시에도 이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 다형체, 형태가 다양하다. 방사형 관계다. 관계가 뭐 학생과 교수 간의 관계 정도가 아니라 그 모든 관계되어 있는 낱말과 낱말이 연결되어 있을 수 있고 그런 다양한 형태의 관계를 정의할 수 있다. 프로세스인데 절차는 관리 요소별 절차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뭐에 대해서? 조직이나 시스템에 대해서. 근데 빅데이터는 어떻게 해요? 빅데이터 영역에 대한 관리 요소별 절차를 정의하는데 결국은 생성, 수집, 통합 분석 단계, 이 단계마다 절차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걸 새벽에 1시가 넘어서 지금 하고 있는 관계로 목이 굉장히 매우 잠겨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려요.
빅데이터 거버넌스, 프레임워크, 프레임워크이죠, 프레임워크. 이, 요게 이제 뭐죠? 큐빅처럼 돼 있는 게 이제 빅데이터 거버넌스 프레임워크, 프레임, 프레임워크이죠. 이 빅데이터 관리 대상, 응? 관리 대상과 거버넌스 요소를 프레임워크를 통해 특별하고 조직의 빅데이터 거버넌스를 구체화할 수 있다. 빅데이터 거버넌스 어떻게 구체화시키는지에 대한 해답을 제공하는 책이다. 이 빅데이터 활용은 이런 관리 체계를, 전반적인 관리 체계를 갖추지 않으면 효과를 지속할 수 없다. 그래서 조직은 큐브에 해당 셀에 해당되고, 해당 셀의 빅데이터 분석과 활용 솔루션을 명시하고, 정보 거버넌스의 각 요소를 명확히 하는 것으로 빅데이터 거버넌스가 구현될 수 있다. 무슨 얘기냐? 여기 해당 셀에 어, 빅데이터 어, 분석과 활용 솔루션들이 있죠. 네모 이렇게 이렇게 이게 각 셀에 대해서 빅데이터 분석하고 활용하는 아, 잘 그렸어요. 여기 솔루션을 명시하고 여기 부분은 뭐냐면 어, 정보 여기 빅데이터 거버넌스죠. 빅데이터 거버넌스에 대한 요소를 관리하게. 이쪽에는 이제 산업 분야로 해서 헬스케어라든지, 뭐, 유틸리티라든지, 통신, 어, 고객 서비스 IT 이런 거 있고요. 그래서 헬스케어는 뭐, 감성 분석, 환자 모니터링, 유전자 검사 그런 것들이 있고요. 소매업으로는 이제 페이스북 충성도나, RFID 태그, 얼굴 인식 같은 거 이런 거 있고요. 보험은 뭐, 청구조사, 사기 청구를 분석한다든지, 보험 가입 이런 것들을, 어, 요소들이 있고요. 그래서 활용 솔루션이죠. 고객 서비스는 콜센터죠. 콜센터나 이제 품질 보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워런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활용 솔루션이 있을 수 있고 IT는 뭐 IT로 분석하는 그 솔루션을 생각할 수 있는데 MTM 웹과 소셜 데이터 이런 데이터들에서 좀 사람이 생성한 데이터도 있고 분류하시는 거죠. 상, 상세 정보죠. 상세 정보.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빅데이터 유형이고 그러니까 빅데이터 거버넌스 요소는 전담 조직, 그다음에 메타데이터, 마스터 데이터를 얘기하는 거죠. 그다음에 프라이버시, 데이터 품질, 그다음에 비즈니스 프로세스 인테그레이션, 프로세스 통합, 그다음에 마스터 데이터 관리, 정보 수명주기 관리 이런 것들이 빅데이터 거버넌스의 요소가 되겠습니다. 이런 거버넌스 요소와 활용도에 따라서 또 빅데이터 유형에 따라서 산업 분야에 따라서 이거를 갖다가 어, 요걸 어떻게 구체화시킬 건지를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데이터 거버넌스 프레임워크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프레임워크 구성에 대한 이제 좀 더 자세한 정보인데 데이터 유형으로 어, 웹과 소셜 미디어를 볼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이나 뭐 트위터, 링크드인 이거만 나오네요. 요즘에 굉장히 많은 어, 우리 카카오 스토리 이런 건 얘기 안 하네요. 소셜 미디어하고 클릭 스트림 데이터 그리고 마스터 데이터, 비즈니스 프로세서의 통합하려는 요구가
되고 있죠. M2M 데이터는 뭐냐면 머신 투 머신이에요. 머신 투 머신. 그래서 투는 항상 E2 대신 약자로 쓴다 그랬죠. E2 대신에, 표 대신에 이를 쓰죠, 이를. 발음이 비슷하니까. M2M 데이터가 있는데, 머신 주로 이제 IoT에서 발생하는 데이터인데, 여기서 이제 개인정보 프라이버시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어, 필요 없는 것들에 대한 폐기 정책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여기서 개인정보 프라이버시 정보가 있냐? 결국은 그 센서 데이터나 아니면 CCTV 데이터가 결국은 사람 얼굴이 나올 수도 있고, 그다음에 센서를 통해서 사람의 그 뭐 온도도 잴 수 있고, 그다음에 뭐 다양한 정보를 가질 수 있죠. 빅 트랜잭션 데이터로서는 이제 그 요금 청구서 같은 거. 그래서 여기 메타데이터나 데이터 품질, 프라이버시 정보 수명 주기 관리 이런 것들이 여기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왜 빅 트랜잭션 데이터라고 하냐면 트랜잭션이 매우 크게 일어난다는 의미에서 빅 데이터라고 하죠. 아, 여기 아까가 생체 정보입니다. 생체. 글씨를 작아갖고 제가 순간적으로 착각했는데 생체 정보인데 우리 우리 저 홍채 같은 것도 인식하고 그러죠. 아, 행동 양식에 근거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지문, 홍채 이런 것도 있고 그런 것들이 사실 이것도 이제 그 생체 바이오 정보, 생체 정보면서도 사실은 개인적에 대한 중요 정보가 될 수 있죠. 개인 프라이버시나 개인 데이터에 대한 축적 및 유지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생성한 데이터가 있는데 콜센터 거기에 음성 데이터 있고 이메일, 문서, 전자의료 정보 등의 데이터가 있고 거기에는 이제 당연히 의료 관련돼서 이제 민감한 데이터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산업 분야는 아까 얘기했었는데 헬스케어, 유틸리티, 소매업, 통신보험, 고객 서비스, IT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빅데이터의 생성과 분석을 통해 적정한 데이터의 활용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정보 거버넌스 또는 IT 거버넌스 또는 빅데이터 거버넌스 동일한 같은 구성 요소를 갖고 있습니다. 거기서 대상이 이제 빅데이터라는 거고 그래서 여기도 이제 프레임워크 구성에서는 정보 거버넌스라고 얘기하는 거는 빅데이터 거버넌스라고 얘기하는 게 맞을 수 있습니다. 조직과 사람에서 데이터 과학자나 빅데이터 전문가가 필요하다. 메타데이터는 엔터프라이즈에 대한 메타데이터의 저장소, 그 다음에 빅데이터하고 통합할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결국 빅데이터 사실은 어떻게 이제 보면 제가 이제 빅데이터 하드 파일 시스템 얘기할 때 좀 얘기했지만 거기도 이제 메타데이터가 있고 사실 개별적으로 그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그런 구성 자체를 그렇게 구성하도록 만들어지고 있죠. 그래서 그 기업에 있는 엔터프라이즈 메타데이터하고 데이터를 통합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데이터 환경에서의 데이터 흐름과 영향력 분석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프라이버시, 어? 개인의 프라이버시 정보를 식별해서 이를 활용하거나 또는 활용하는 정책, 보호하기 위한 것도 필요하죠. 그 다음에 데이터 품질, 데이터 품질에서 측정하고 개선하고 인증하고 무결성 보장하는 규정을 정의해야 됩니다. 무결성은 변하지 않았다라는 의미고 인증하는 이 데이터가 맞다라는 거죠. 이 데이터가 어,
맞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비즈니스 프로세스 통합 부분에서 구성요소 통합인데 빅데이터에 필요한 핵심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식별해서 지원 정책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마스터 데이터 통합, 마스터 데이터 관리 통합의 관리 환경에서 통합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관리 정책과 도구를 사용해서 통합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명주기 관리가 필요한데 규제나 비즈니스 요구를 분석해서 유지 관리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기록 유지나 전자증거 활동 등을 대비해서 데이터의 저장소에 정보를 관리해야 됩니다. 관리해야 되는데 관리라는 의미는 저장할 수도 있고 폐기할 수도 있고 반드시 보관해야 되는 거. 전자증거 활동, 이디스커버리 같은 경우는 반드시 보관해놔야죠. 그런 것들 관리하는 게 이제 정보 수명 관리가 되겠습니다. 사례 좀 보겠습니다. 데이터 거버넌스의 사례인데 의료 산업에서 데이터 기반 환자 모니터링하는 게 있었습니다. 타입은 머신 투 머신이었고 헬스 정보의 분실 및 보존 정책에 대해서 거버넌스 필요 요소가 발생을 했었고 그래서 관련 거버넌스로는 데이터 품질, 조직과 사람, 정보 수명 주기를 관리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 관리에서 스마트 계량기가 있었습니다. 스마트 계량기에서 역시 이건 또 머신 투 머신이었는데 MTM이죠. 수도 전기 등에 대한 사용 정보, 가구별이나 개인의 사용 정보에 대해서 사실은 나오는 거고, 그 부분에서 이제 프라이버시 문제, 수명 관리, 수명 라이프 사이클에 대한 관리 문제가 제기됐던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보험사 같은 경우는 이제 클레임 조사하고 비용 부담을, 비용에 대해서 합의를 하는 문제인데, 주로 이제 웹과 소셜미디어에서 데이터를 수집했었고, 이런 정보를 통해서 보험 요율에 적용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프라이버시하고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통합한 사례고, 오일가스 산업에서도 이제 불착 장치하고 환경 모니터링을 했는데, 이게 사실은 이것도 머신 투 머신인데, 환경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센서 데이터를 유지하고 관리한 거죠. 주로 이제 관련 거버넌스는 정보 생명 주기를 관리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선통신에서는 이제 위치 기반 서비스가 있는데, MTM 정보도 있고, 위치하고 지도 정보 있고, 위치 정보 데이터 기반 구체적으로 이제 행적을 조사할 수 있죠. 행적에 대한 정보가 있죠. 결국은 프라이버시 보호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관련 거버넌스가 필요성이 나온 거죠. 그 다음에 데이터 이제 품질 관리인데, 여기까지 하기에는 좀 많기도 하고, 이걸 다 하기에는 많기도 하고, 시간이 이제 33분밖에 안 되어서 너무 좀 짧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품질 관리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품질 이슈가 발생한다. 품질이 가장 빅데이터에서 가장 큰 게, 품질 관리 이슈예요. 규제 준수, 감사 투명성을 위해서 데이터 품질 이슈가 생깁니다. 근데 품질 제고 방안이 별로 없어요. 신뢰할 수 없는 데이터에 대한 문제, 통찰력이죠. 신뢰할 수 없으면 의사결정을 할 수도 없고, 산출물이 나와도 신뢰를 할 수 없는 거죠. 불확실하죠.
품질 이슈에 대한 원인 부분도 확실하고, 실려 쓰는 데이터 나온 거는 어차피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가비지 인, 가비지 아웃이라고 합니다. 쓰레기가 들어가면 쓰레기가 나온다. 그리고 품질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다음에 이제 비용도 증가를 하고요. 불만족도 증가하죠. 고객. 그리고 매출 창출 기회도 상실하게 되고, 데이터 품질이 낮으면 적절하게 대응할 수 없습니다. 의사결정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고객 만족이 저하된 거죠. 그래서 품질 관리, 이제 데이터 거버넌스 기반의 품질 관리를 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고, 고품질에 대한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고품질의 데이터에 대해서 먼저 정의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인정보 보호가 되고, 실질적이고 재사용 가능한 테스트 데이터에 대한 생성, 그리고 전력적 과제 수행을 위한 표준화 및 데이터를 정비하자. 지속적인 데이터 품질 모니터링 및 예외 처리 프로세스를 이해하자. 데이터의 이행 및 저장 경로를 이해하자. 품질 관리의 대상에 대해서 한번 이제 비용과 그 데이터량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레거시는 이제 우리 전통적인 우리 RDB에 있는 데이터 얘기하는 거죠. 학사 관리 시스템에 들어있는 것도 이 레거시에 대한 ED, DW는 이제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있는 거죠. 빅데이터는 아니고 이제 비정형 데이터보다는 약간 어, 거의 여기도 정형 데이터가 많죠. 정형 데이터가 약간 반정형 데이터 정도가 많고 비정형 데이터는 이제 빅데이터에 주로 있는데 데이터 크기는 월등 이제 빅데이터가 크고 레거시가 가장 작습니다. 그리고 이제 퀄리티적인 측면은 이제 레거시가 가장 높죠. 네. EDW가 이제 그 다음이고 이제 빅데이터가 로우 퀄리티인데 품질 관리 비용은 당연히 그 레거시가 훨씬 높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EDW고 그 다음에 빅데이터는 품질 관리 비용이 굉장히 낮죠. 그러니까 해야 되죠. 품질 관리 비용이 굉장히 낮으니까. 품질 관리 대상 비율인데 여기 기간계라는 게 레거시라고 기간계 품질 관리 대상 비율이 품질 대상이 어느냐 99%는 안전적 품질이고 그러니까 품질 개선을 대상이 되는 게 1%다. 이게 레거시는 기간계는 1%고 거꾸로 빅데이터의 경우는 품질 확보가 된 게 1%고요. 나머지가 가비지 같은 쓰레기 데이터. 그래서 얘는 그 품질 관리 대상이 90%니까 여기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빅데이터의 특징하고 이제 한번 그 품질 측면을 한번 볼 수 있어요. 대량의 데이터다 보니까 검증을 할 수도 없고 사실은 잘 못하죠. 그래서 샘플링 조사를 하는 거고 샘플링 조사를 해서 검증 비용이 절감하기도 하고 전수조사에서 분석의 품질을 높이겠다. 이거 쉽지 않은 일이죠. 그래서 이제 음, velocity라고 이제 속도죠. 속도하고 발생 빈도인데 발생 빈도가 굉장히 빠른 거죠. 근데 이거는 이제 주로 이제 기기에 대해서 발생하는 건데 발생한 데이터에 대한 정비는 사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차라리 그 발생하는 기기에 대한 개선을 하는 게 맞죠. 빅데이터에 대한 기기 개선인데 어, 보기가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에 대한 개선인데
이 부분에서는 발생 기기를 바꾸는 게 낫죠. 뭐, 예를 들면, 가장 간단하게 해서 CCTV 화질이 너무 안 좋아요. 그러면 이제 화질 좋은 CCTV로, 바꾸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센서 데이터도 계속 에러가 많거나 이러면, 이제 뭐, 레이저 센서라든지, 이제 좀, 센서가 좀 보다 정확하고, 사실 그런 것도 약간, 가격이 좀 약간 더 나갑니다. 그런 걸로 이제 개선을 할 필요는 있는 거고. 그, 버라이티 측면에서 다양한 포맷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유형에 따라서 검증 방법도 정해야 되고, 측정 기준도 정하는 게 다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정형 데이터, 반정형 데이터, 비정형 데이터, 이거, 컨텐츠나 빅데이터 이런 거에 따라서 검증 방법이나 측정 방법을 달리하는 거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죠. 어, 버라이티 측면에서 한번 볼게요. 버라이티 측면. 이제 정형, 정형 데이터는 이제 스트럭처 데이터, 구조화된 데이터죠. 이거는 이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품질 관리 방식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밸류는 프로파일링 하는 거죠. 프로파일링. 음, 프로파일링이 뭐냐고 했더니 원래 이제 범죄 수사 기술에서 나오는 거죠. 범죄 수사 기술에서 나오는 건데 이 이제 데이터 프로파일링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그 이런 데이터 속에서 비즈니스 규칙이나 분석 알고리즘 툴을 사용해서 데이터의 비일관성을 발견하고 이해하며 잠재적 위험을 식별하는 시각적 특정 방법이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데이터를 분석을 통해서 어, 어떤, 어떤 가치를 찾아내는 거죠. 범죄 위험, 범죄자의 유형이나 이런 걸 알아내듯이. 그다음에 비즈니스 룰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법들을 법들을 정비합니다. 못 잡았어요. 시그널하고 뭐를요? 모기를 어디서 들어왔는지 모르겠네요. 그다음에 반정형 데이터, 어, 반정형 데이터에 대해서는 메타데이터를 관리해야 된다. 메타데이터, 데이터에 대한 마스터 데이터라고 했죠. 그리고 반정형 데이터에 대한 품질 측정 요소도 정해야 되죠. 별도로. 그 다음에 이제 비정형 데이터. 어? 이게 빅데이터 이런 것들이 많죠. 여기에 대한 품질에 대한 도 고려되고, 그다음에 처리 절차상의 관리 방법에 대해서 고려하고 정의해야 됩니다. 빅데이터 이제 특징을 보면 대량의 데이터들이 있죠. 어, 저것보다는 기계나 프로그램 등에서 수집되는 프로그램? 크롤링 같은 거요. 크롤링 그 페이스북이나 뭐 트위터에서 어떤 값들을 찾아오라 그러면 잘 찾아오죠. 예, 그런 프로그램도 있어요. 어, 그런 거에서 품질 접근 방법은 수집 과정에서 타당성을 방해하는 예외 상황을 탐지하는 수준으로 기준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예외 상황을 탐지한다. 예외 상황을 영어 보면 이제 아웃라이어라고 하는데 그런 걸 사전에 이제 그 수집하는 과정에서 탐지된다. 수집해놓고 나면 모를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미세하고 정밀한 데이터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기계, 센서 등에서 생성되는, 데이터죠. 타당성 검증은 불필요하기도 하는데, 센서 데이터
대한 값들을 정비해 나가는 게 필요하죠. 네, 빈번한 발생 빈도, 발생 빈도 매우 빠른 데이터, 여기 어, 발라스티라고요. 발라스티에 대한 이래서 얘기하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발생된 데이터 정비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발생 시에는 품질 확보 방안도 정의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양한 포맷의 데이터에 대해서는 데이터 유형별로 다른 검증 방법을 세워야 되고 측정 기준도 정해야 되고 그다음에 반정형, 비정형 데이터에는 메타데이터도 관련됩니다. 정형 데이터는 안 하냐? 원래 정형 데이터는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 보통 RDB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소유자 부분인데 아, 사실은 누구 것이, 누가 언제 데이터를 생성했는지 관리 감독이 불가능한 조직 외부의 데이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시 정의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 잠시 녹화 끊고 잡고서 해야 되겠어서 끊을 수가 있는 방법이 별로 없네요. 어쨌든 21가지 기준은 정확성, 완전성, 적시성, 일관성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정확성은 원래로 정확하다는 거죠. 정확하다는 거. 사용 목적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할 수 있는데 선후 관계의 정확성, 계산이나 집계의 정확성, 그 다음에 최신성이냐. 데이터가 계속 업데이트되니까 과거의 얘기를 하면 정확하지 않은 얘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최신성도 정확성이 필요하고 규칙의 정확성까지도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완전하는 거는 그 데이터가 불완전하지 않다. 어, 불완전하지 않다. 그 데이터를 활용하는 사용자 관점에서의 빅데이터는 데이터를 식별하는 수준으로 적용 가능해야 된다. 식별할 수 있어야 된다. 식별할 수 없으면 완전하지 않다라고 보는 거예요. 뭐 개별 완전성과 조건 완전성을 구분할 수 있다. 뭐 이런 거고. 적시성은 타이밍입니다. 타이밍. 그러니까 데이터 전제입을 가능한 평가 가능한 요소인데 소멸성이 강한 데이터에 대한 시간적 타당성. 시간이 지나면서 없어지는 그런 데이터에 대한 품질 기준을 수립해야 돼요. 이 타이밍이 지나가면 의미가 없다. 예를 들어서 요즘에 이제 어, 대통령 미국 대통령 선거가 한참이죠. 이제 내일인가 이제 내일 선거를 하는데 오늘까지 뭐 그 누가 났니 누가 지지율이 어떻게 되니 이런 얘기를 막 하다가 했는데 이게 이제 3일날 결과가 나왔어요. 그리고 누가 대통령이 돼버렸어. 그러면 이전에 지지율이 어땠니 이런 것에 대한 데이터들이 사실은 별로 타당하지 않은 상태가 됩니다. 적시성은 그때 가서 나타나는, 그래서 이제 품질 기준을 수립해야 된다. 시간적 타당성에 따라서. 과학과는 소멸될 수 있는 거죠. 근데 반드시 다 그렇다고 소멸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번에 사실은 그 지지율이나 이런 것을 갖고서 실제적으로 당선을 측정할 때 지난번에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하고 그때 이제 힐러리 클린턴이죠. 힐러리 클린턴 그때 후보하고의 지지율상에 더 높게 나왔고 실제 투표도 사실은 그 투표에서 표를 획득한 것도 200만 표 정도인가 더 많게 그 힐러리 클린턴이 득표를 했는데 미국의 간접 선거 방식에 의해서 그 성취가 다 먹죠. 이기면 한 표라도 더 많으면
그 핵심 주에 있는 선거인단에, 예, 정해진 선거인단에 모든 사람의 표를 다 가져오는 거죠. 그런 것 때문에 실제로는 트럼프가 이기게 되는 건데. 어쨌든 그런 걸 또 비교하면서 또 4년 전에 데이터가 또뭐 쓰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렇게 정리된 것들이 필요한 거죠. 어쨌든 타이밍은 굉장히 중요하다. 품질 관리 기준으로. 그다음에 일관성 컨시스턴시라고 얘기하는데, 그, 그 참조 무게서 데이터 흐름에 대한 일관성, 컬럼의 연관성, 이런 것들을 갖다 일관성으로 얘기를 하면서, 어, 우리가 이제 사실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두세 페이지만 더 남았는데, 이거는 조금만 간단히 하고서 나중에 한 번 더 복습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빅데이터 흐름 과정에 이제 품질 관리 요소입니다. 흐름 과정에 어떻게 획득 시, 수집 시, 저장 시, 제공 시에 대해 그 품질 관리 요소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는 거죠. 원래 빅데이터가 어, 원칙이나 오너십이 약하고 예외적인 상황에도 관대합니다. 그래서 그 구조적인 품질 관리 방안이 필요한데, 어쨌든 데이터 획득 시에는 품질 검증범으로 샘플링이나 프로파일링이 필요하고 추이 분석 등이 쓰인다. 그 다음에 데이터 수집 시의 품질 관리 요소로 수집 기준의 타당성, 그 다음에 추출 조건에 맞는 정보가 모두 추출되었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고, 악의적 유포 데이터에는 제거할 수 있는 게 필요하다. 저장 시에는 누락된 데이터는 없나, 그 다음에 키 구성, 키 밸류 이렇게 막 저장한다고 했죠. 하드 파일 시스템에. 키 구성이 적절한가. 그래서 이제 필터로도 검증하기도 하고, 레이아웃 값 검증하기도 합니다. 제공 시에는 최신 데이터인가,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고 있는가, 어?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가 제공되었는가, 이런 거 갖고서 품질 관리 어, 요소로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래서 기존 데이터 품질 관리와 빅데이터 품질 관리를 좀 비교를 해봤는데, 뭐 프로세싱은 뭐 주로 배치, 실시간 큰 차이였고, 빅데이터는 이제 실시간이나 이런 배치 방식인데, 기존 데이터 같은 경우도 사실은 실시간 혹은 배치 방식 다 있습니다. 데이터의 다양성에 대해서는 주로 이제 여기 기존 데이터는 구조적인 데이터에 비해서 데이터는 반구조, 세미 스트럭처드, 아예 비구조적인 데이터도 있고, 기존 데이터는 이제 신뢰 수준이 높죠. 정지된 상태로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빅데이터의 경우는 노이즈가 많죠. 노이즈가 많아요. 그래서 분석 인사이트가 데이터 품질에 제한적으로만 영향을 받는 경우도 있다. 데이터는 good enough, 충분히, 충분히 좋다. 그다음에 정제 시간은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로드하기 전에 정제되어야 되고, 빅데이터는 일단 관계를 완벽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있는 그대로 적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엄청난 양과 빠른 속도로 인하여 스트리밍 방식이나 인 메모리 방식의 분석을 통한 정제가 요구된다. 이게 어려운 얘기죠. 메모리상에서 분석하는 거고, 스트리밍 방식도 이런 뭐 어려운 얘기죠. 어려운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그래서 정제를 하고 나면 결과적으로는 저작물을 줄일 수 있다.
쓰레기는 버리자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핵심 데이터 요소로는 고객 데이터 같은 핵심 데이터에 대해서 평가되는 거고, 기존의 데이터에는 빅데이터는 불분명하고 때론 더 깊은 탐구가 필요하기 때문에 핵심 데이터 요소들이 반복적으로 바뀔 수 있다. 분석 장소는 어디냐? 분석할 데이터 분석 엔진으로 이동한다. 데이터가 많지 않기 때문에. 빅데이터는 반대로 품질 관리 및 분석 서버가 데이터 쪽으로 가거든요. 원래 하드 파일 시스템도 그렇게 웹리스트 그렇게 처리한다 그랬죠. 결국은 분산해서 데이터 있는 곳에서 처리를 해서 그거를 통합한다. 품질 관리도 마찬가지로 한다. 데이터 쪽으로 이동해서 한다. 관리 주체는 관리 주체가 이제 그 기존 데이터는 다 관리할 수 있고, 빅데이터는 일부만을 담당한다. 관리 주체가 일부만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모든 데이터를 관리 주체가 하는 건 너무 어려울 것이다. 라고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쉽지 않은 얘기를 계속 얘기를 하는 거죠. 까지 하고, 어, 다음 시간에 빅데이터 보안에 대해서, 얘기를 또 해보겠습니다. 마지막에 품질 관리 요소나 기존 데이터, 빅데이터의 품질 관리 비교에 대해서는 한번 약간 어, 너무 빨리 가서 다음에 이제 한번 시간이 되면 다음에 한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그 오늘 수업을 그 빅데이터 거버넌스에 대한 어, 첫 번째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